변화를 향한 도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추구하는 채널 최인지입니다. 지금처럼 수학 선행을 많이 시키면 정말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선행하면 수학을 잘할 수 있다는 근거는 있는 걸까? 여러분, 한 번쯤 의심해 본 적 있으십니까? 답은 수학 선행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갈 확률은 적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결석하지 않고 학원도 따박따박 나오고 숙제도 성실하게 묵묵히 해오는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면 수포자가 무려 60%가 넘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건 등급을 이해하시면 이해가 빨리 되실 것입니다. 표에서 보셨듯이 1, 2등급 11% 안에 들어야 인서울,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다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아직까지 모르신다면 이건 심각합니다. 좀 넓게 잡아서 3등급 23%까지라 해도 그 나머지 아이들이 77%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수포자가 77%라고 보면 됩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많은 선행을 시켰는데 왜 77%에 속할까요? 77%에 속한 아이들은 선행을 안 했을까요? 그 아이들도 거의 선행을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인서울 할 수 있는 11%에 속할까요? 아니면 89%에 속하기가 쉬울까요? 중학교까지는 성실함을 무기로 많은 문제를 푸는 일명 양치기로 어찌어찌 성적이 나올 수도 있지만 고등수학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등수학은 직관과 사고를 필요로 하는 융합적 문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2 올라가면서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엄청난 벽으로 느껴지면서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60%가 넘는 수포자가 양산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유전적으로 입시 수능에 유리한 직관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공부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아이들이 동학년 인구의 11% 정도 됩니다. 1, 2등급 11% 아이들과 공교롭게 일치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직관력과 사고력이 높은 공부머리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다면 공부를 못할까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겠지요. 끝까지 들으시면 그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뛰어난 운동재능을 갖고 태어난 김연아, 손흥민 선수처럼 입시 수능에 유리한 공부머리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만큼 축구를 엄청 많이 시킨다고 손흥민 같은 선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무조건 수학을 많이 시킨다고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들마다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잘하도록 태어났는데요. 다행히 우리 아이가 입시 수능에 유리한 아이로 태어났다면 수월하겠지만 89%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일까요? 바로 MBTI에서 말하는 뛰어난 직관적 사고력을 갖고 태어난 NT형 아이들입니다. 여기서 직관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그냥 딱 보면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기하를 엄청 어려워하는데 도형을 딱 보면 어디에 선을 그으면 바로 풀린다는 것을 그냥 아는 것입니다. 그냥 안다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너무나 절망스러운 얘기죠. 초중고에서 배우는 내용이 대부분 개념에 해당하는 기본 학습이 주를 이룹니다. 문제도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개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이 많은데 딱 보면 아는 선천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직관이 높은
아이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념은 모든 문제의 근본 중에 근본이고 창의력이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휘리릭 하고 지나가고 문제만 트립다 푸는 현재의 선행 학습법은 직관이 뛰어난 아이들에게 맞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직관이 뛰어난 선생은 자기가 딱 보면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개념 이해를 소홀히 하기도 합니다. 흔히들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이 공부를 못하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도 함정은 있습니다. 특히 초, 중등 때는 남들보다 5분의 1만 해도 잘하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 생기죠. 보통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못하는 유형, 초등천재, 중등천재라고 부르죠. 이런 아이들은 성실한 공부 습관이 배어있지 않고 직관으로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습관이 배어있어서 망하는 케이스입니다. 재능만 있고 노력을 게을리하면 그 재능은 사장된다는 거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사고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력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학교 공부는 대부분 사실적인 지식을 다루죠. 거기에 감정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이성적인 사고의 머리를 가진 아이가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는 수학 잘할 수 있을까요? 또 논리적으로 끈기 있게 생각하려면 지루함을 참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감정 조절이죠. 감정 조절을 못하면 머릿속에 불덩이를 갖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게 되어 더 이상 책상에 앉아있는 게 무의미해집니다. 초등천재, 중등천재에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감정 조절력과 메타인지가 높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의 자녀가 입시 수능에서 불리한지를 성격 유형인 MBTI의 NT 유형을 좀 더 세분해서 알게 되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NT 유형에는 첫 번째는 INTJ, 천재 전략가형. 이 유형은 지식 탐구, 책 읽기, 생각하는 거 무지 좋아하고 뭐 하나에 꽂히면 알 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아주 집요한 성격을 갖고 있는 2%에 해당하는 아이들입니다. 두 번째로 INTP, 논리학자형. 이 유형은 생각이 끊임없이 나서 뭔가를 계속해서 찾고 탐구하며 통합적 사고력을 소유한 3% 아이들입니다. 세 번째로 ENTP, 토론가형. 이 유형은 세상 지식을 탐구하는 걸 좋아하며 지식 탐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3% 아이들. 네 번째로 ENTJ, 사령관형. 이 유형은 경쟁 상황에서 절대 지기 싫어하며 성취 욕구가 뛰어나 우리나라 입시 환경에 아주 유리한 3% 아이들.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딱 들어봐도 공부 잘할 것이라는 거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직관력과 사고력이 뛰어난 NT 유형 아이들이 입시에 유리하고 선행학습도 NT형 아이들에 맞는 공부법이라는 거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우리 아이가 NT형이 아니라면 선행을 시키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원하는 입시 성적을 거두려면 가급적 선행이 아닌 적기 공부를 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아이에게 맞는 학습 속도와 학습 방법을 찾아서 해야겠죠. 확실한 건 지나친 선행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은 고등수포자가 60%가 넘는 것에서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행 입시에서 유리한 공부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을 어떻게 리드할까요? 딱 두 가지를 되도록이면 이른 나이에 몸에 장착시켜주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 황금 열쇠는 바로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입니다. 학습 동기와 학습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